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샘나입니다. 네, 우리 이제 무형영어 문제풀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쵸? 11월, 12월 두 달 동안 무형영어 문제풀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돼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우울하시고 막 처지실 텐데 공부는 계속 해야죠. 그래서 내년에 시험이 있을 거니까 우리 내년 시험 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영어 문제풀이 이제 같이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우리 교재 구매하셨을 거예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다 기출 문제거든요. 거의 기출 문제예요. 예상 문제도 중간중간 껴있긴 한데 거의 기출 문제고요. 21년치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해서 올해 기출 문제까지 해서 21년치의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요. 교재가 자꾸 두꺼워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588문제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의 개수를 다 세봤어요. 611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16번 이제 수업을 하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 거라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일주일 분량을 따져보면 한 번 수업 나갈 때마다 한 35문제에서 40문제 정도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주일 분량을 한 70문제에서 80문제 정도로 잡고서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수업할 때 한 35문제, 40문제 플러스 알파로 중요 이론, 중요 기본 이론을 같이 복습을 할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기본 이론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7월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9월, 10월부터 기본 이론을 수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기본 이론 시간에는 제가 복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아무리 이제 퀄리티 높은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의 내용을 본인 걸로 만들지 못하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 복습을 하셔서 쌓여서 이제 실력이 이제 좀 늘으셨을 텐데 문제풀이 클래스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복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꼭 문제를 풀어보셔라라는 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문제집 자체가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전에 문제를 미리 안 풀어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수업 듣기 전에 인터넷 강의 켜시기 전에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틀린 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수업 같이 들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라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의 팁을 좀 드리자면 책에다 직접 다 표시하지 마세요라는 노트에 좀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에 표시하세요라고 하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저의 이제 수험 생활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처음에 저도 이제 기본 이론 다 복습을 한 다음에 문제집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집을 막 과목별로 사가지고 푸는데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문제집에다가 다 답을 꼭꼭 눌러서 체크를 다 하고 이제 문제집에 직접 채점을 하고 신나게 채점을 해서 이제 문제집 한 권을 다 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내년 시험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지만 내년에 만약에 보통은 1차 시험이 3월 중순에서 말에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다시 예년처럼 내년 1차 시험이 3월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은 5개월 동안 이 문제집 딱 한 권만 풀고 한 번만 딱 풀고 버리실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한 2-3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푸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여러분들 아직 문제 푸시기 전인데 굳이 이거를 다 여기다 다 체크하고 채점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3번 반복해서 풀 거니까 노트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트에다가 답을 좀 쓰시고 거기다 채점을 하시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깨끗한 문제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제 나름의 팁을 좀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막 수험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문제집을 막 풀어서 다시 이제 풀려고 봤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지웠어요. 지워서 다시 풀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 자국에서 남아있다 보니까 처음 푸는 느낌도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짜증나지만 한 권 다시 사서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단 무형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관세법, 내세법, 회계 다 똑같아요. 내 과목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푸시는 이러한 팁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좀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 중요 내용을 계속해서 기본서랑 병행 복습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사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문제집만 주구장창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 푸시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서 피셔가지고 그 부분 찾아보시고 네,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본서랑 병행 복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행히도 우리 교재가 그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단원별로 이게 진도 나가다가 내가 좀 인코탐지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인코탐지 문제 풀면서 인코탐지 기본서 같이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약, 자주 출제되는 조항이나 빈출 파트 같은 것들을 숙지를 해라라는. 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2권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네, 국제 협약, 국제 규칙을 2권에서 우리 주구장창 배웠어요. 우리가 주요하게 다뤘던 게 2권이잖아요. 근데 2권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혹은 뭐 다른 강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출제 많이 돼요 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았죠. 왜냐면 뭐 중요하다고는 하니까 별표는 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왔나 안 나왔나 찾아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푸시면 느끼시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뭐 이런 유형들이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느끼시게 되는 부분들이다. 해서 이러한 빈출 파트 같은 것들은 솔직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은 이거를 거의 100%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문제 풀면서 자주 출제되는 조항이나 빈출 파트를 좀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른 수험생들처럼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내용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품으로써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꽈락 없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해버리면 뒤에 남은 쉬운 문제들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꽈락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평정심 잃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의 이제 수험생들은 1차에서 제가 쭉 봐오면 한 1차 무역영어는 목표 점수를 70점에서 80점 정도로 놓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우리가 맞추지 못한 한 20점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은 왜 틀렸을까요? 과연? 우리가 뭐 물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 보는 유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자주 보는 주요 협약, 뭐 CISG, 인코탐지, UCP에서 출제가 됐지만 주요 협약인데도 굉장히 구석진 조항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CISG 같은 경우는 1조부터 88조까지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97조가 뜬금없이 출제가 돼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 우리가 처음 보는 협약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해서 그 몬트리올 협약이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몬트리올 협약은 우리 무역영어 기본서 2권에도 없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장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 몬트리올 협약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분히 제끼고 다음 남아있는 쉬운 문제들 많이 푸신 분들은 합격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몬트리올 협약의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덜덜덜 이거 못 풀면 왠지 못 맞출 것 같고 이런 마법에 휩싸여가지고 뒤에 남은 문제들을 못 푸신 분들은 약간 안타깝게도 떨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 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지금 문제풀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나가셔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실제 기출 문제는요,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린 한 4가지,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당황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우리 무역영어 관세법 1교시죠. 40문제에서 80문제가 80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1교시. 2교시 내세법이랑 회계 40문제씩 해서 80문제를 80분 안에 또 풀어야 돼요. 딱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8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무형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짧은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지문 자체가 일단 좀 길고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1분 안에 읽는 것도 사실 되게 버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분차분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 한 35문제에서 40문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7, 80문제 정도를 푸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7, 80문제를 풀 때 여러분 하루에 다 몰아서 푸시지 마시고요. 우리 하루에 한 15문제, 20문제 이 정도로 해서 끊어서 이렇게 하루에 몇 문제씩 끊어서 이제 푸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그냥 세어라 내어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지 말고 여러분 스탑워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탑워치를 카운트다운으로 맞춰놓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문제를 풀 거다라고 하면 15분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처음부터 한 20분 정도로 맞춰놓고서 15문제를 좀 쫓기듯이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어낼 때 시간을 다 고려를 해서 푸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이 당하지 않는 연습, 평정심 잃지 않는 연습과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지금부터 차근히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차근차근.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죠? 1권에서 무역실무 이론을 배웠고요. 2권에서 국제협약과 규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우리 문제풀이 시간으로 왔고요. 문제풀이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관련 출제 유형을 정리를 할 거다. 제가 아까 우리 교재가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단원에서는 어떤 식의 유형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중요 기본 이론을 같이 빠르게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배부되는 프린트로 해서 같이 볼 거고요. 3번의 문제풀이는 당연히 우리 같이 객관식 무형언어 풀면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내용을 주요하게 같이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모의고사. 제가 아까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강조를 드렸던 게 시험 막바지로 가면 이제 실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푸는 클래스가 열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1교시 관세법 무형영어, 2교시 뇌세법 회계, 시간 드리고 80분 드리고 문제 드리고 OMR 카드 드리고 시간 재면서 실제 시험처럼 실전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때 가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면 늦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20문제씩 15문제씩이라도 조금씩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라라는 거. 그래서 문제풀이 다 하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화면은 다 마무리가 됐고 우리 이제 실제로 문제 풀기 전에 우리만의 약속, 우리만의 암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 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중요도를 다 똑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좀 제껴도 되고 어떤 문제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이때 우리만의 암호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 타입 A예요 라고 하면 이 타입 A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주요 협약이나 아니면 무역실무 기본에 대한 내용들 LC의 종류, BL의 종류 이러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거 사실 이건 딱 느낌이 오시죠?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타입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유형들. 다음 타입 B 같은 경우는 영작 독해. 오늘 진도 나가게 될 파트인데 영작 독해나 아니면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딱 보시면 영작 독해나 순서별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대비가 안 돼요. 그날 현장에서 실제로 토익 문제처럼 읽고서 이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을 투자해서 보면 풀리긴 풀릴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 B의 문제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제껴도 되고 아니면은 뒤에 몇 문제 안 남았다라고 하면 한 문제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시간 투자하셔서 맞추셔야 되고요. 만약에 뒤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문제 쉬운 게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감히 한 문제 제끼시고 뒤에 이제 쉬운 문제들을 푸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이런 타입을 타입 B라고 하고요. 다음 타입 C는
네, 듣보잡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우리 아까 우리를 당황시키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타입 C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과감히 제낀다. 물론 우리 지금 문제풀이 무형영어 시간에는 무형영어 문제풀이 시간에는 이 타입 C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볼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모의고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네, 실제 이제 실전 연습을 할 때 이 타입 C에 해당하는 이런 유형들은 좀 제끼시는 이러한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험장에 가시면 좀 마법에 걸리거든요. 이 문제를 못 풀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올해 실제로 상담받은 친구 중에 한 명도 몬트리올 협약 보고서 이거 왠지 못 풀면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이 말하면은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잘 제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또 실제 상황 되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 C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무형영어 목표 점수를 한 70점에서 80점으로 잡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문제를 맞춰야 될까? 우리 좀 4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보면 주요 해박 같은 경우에 2020년 올해 기출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40문제 중에 1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협약 같은 경우에 기타 협약의 이제 출제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같은 경우에 15.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 문제 고려해서. 그 다음에 무역 실무 5.7문제 가 출제가 됐어요. 제가 다 숫자를 외웠어요. 그 다음에 영작 독해는 2.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볼게요. 17문제 중에 여러분 주요 협약 타입 A에 해당했어요. 그렇죠? 얘 몇 문제 맞추셔야 될까요? 한 14문제에서 15문제. 네, 그렇죠. 한두 문제는 좀 약간 여유를 두고 기타 협약 같은 경우에 뭐 15.2문제, 15문제라고 두면 뭐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네,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따져볼게요. 이 정도로 맞췄을 때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 네, 무역 실무 뭐 5.7문제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 한 4문제 맞춘다 치고 그 다음 영작 독해 반타작해서 1문제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그쵸? 28문제거든요. 28문제에서 30문제. 이렇게 더하면 28이고요. 뒤에로 더하면 30문제예요. 그러면 점수로 환산해보면 몇 점인지 아세요? 점수로 환산해보면 우리 100점이 40문제니까 2.5점씩이어서 28개를 맞춰봤자 굉장히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이래봤자 70점이거든요. 70점에서 75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맞춘 것 같아도 점수로 환산해보면 그닥 높은 점수는 아니다. 80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잘 정리를 해나가셔야 된다. 네, 제가 너무 안 좋게만 말했는데 90점 넘으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웠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90점을 넘겨서 가져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목표 점수가 80점이다. 네, 무형영어는 한 80점 정도로 목표로 하는 게 좀 안전빵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